김서방 자나? 장모님? 이 밤중에 무슨 일로? 수진이는 널 짐승이라고 했지. 하지만 내 눈에는 10년 동안 내가 찾아 헤매던 유일한 남자로 보여. 오늘은 장모가 아니야. 여자로 날 받아줘. 안녕하세요. 막장 사연 한 편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그 비밀스러운 방문을 함께 열어보시죠. 제 딸 수진이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사위를 괴물이라 부르며 친정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밤이 무섭다며 저런 남자와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며 울부짖었죠. 저는 사위가 변태적인 성향이 있거나 딸을 학대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위가 다리를 다쳐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된 그날 빗물에 젖어 얇게 비치는 바지 위로 드러난 그 압도적인 형체를 목격하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60년 평생 처음 느껴보는 거대한 전율이자 제 메마른 우물을 채워줄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숙, 올해 63입니다. 남편을 10년 전 심장마비로 먼저 떠나보내고 강남의 40평 아파트에서 홀로 살아온 과부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고상하다, 우아하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남겨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부족함 없이 살았고 하나뿐인 딸 수진이를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고상함이라는 껍데기 속에 썩어 문드러진 여자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제 딸 수진이는 1년 전 중소기업 과장인 김태주와 결혼했습니다. 태주는 훤칠한 키에 선한 인상, 무엇보다 성실함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딸을 끔찍이 아끼는 모습에 저도 결혼을 허락했지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온 바로 그날 밤 사단이 났습니다. 한밤중에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딸 수진이가 캐리어를 끌고 헝클어진 머리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나 저 사람이랑 못 살아. 무서워 죽겠어. 딸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사위 태주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현관에 서 있었죠. 저는 사위가 딸을 때리기라도 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야, 짐승. 겉만 멀쩡하지 속은 괴물이라고. 엄마는 상상도 못할 거야. 그 크기가. 그게 사람 몸에 달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사위가 좀 짓궂게 굴었나 보다, 딸이 아직 남자를 몰라서 엄살을 피우나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딸은 완강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사위와의 잠자리를 거부했습니다. 각방을 쓰는 건 예사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려 했습니다. 엄마 쳐다만 봐도 징그러워. 저게 어떻게 들어와? 나 죽어 진짜 찢어져 죽는다고. 딸은 사위를 혐오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사위는 제 아내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서 웅크리고 자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위가 안쓰러웠습니다. 멀쩡한 허우대를 가지고 남자 구실 한 번 못하고 기죽어 사는 꼴이라니. 사위는 저를 볼 때마다 장모님 면목 없습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주눅든 어깨가 슬픈 눈빛이 묘하게 제 모성애를 자극했습니다. 아니, 그때는 그게 모성애인 줄 알았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달 장마가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사위가 회사 계단에서 굴러 다리를 다쳤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깁스를 해야 해서 거동이 불편한데 딸 수진이는 출장이 잦아 간병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죠. 딸은 대뜸 저에게 전화를 걸어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좀 데려가서 봐줘. 우리 집은 좁아서 휠체어도 못 들어가고 나 바빠서 밥도 못 챙겨줘. 엄마 집 넓잖아. 방도 남는데 며칠만 데리고 있어.
자기 남편을 짐짝 취급하는 딸이 야속했지만 갈 곳 없는 사위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위와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위가 온 첫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휠체어로 사위를 옮기는데 비바람이 몰아쳐 우리 둘 다 흠뻑 젖고 말았습니다. 사위는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사위의 묵직한 무게감 그리고 단단한 근육질의 몸을요. 50대였던 죽은 남편의 물렁한 살과는 차원이 다른 젊은 남자의 탄탄함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무겁죠. 사위의 뜨거운 입김이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저는 순간 아찔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남자의 냄새였습니다. 집에 들어와 사위를 욕실로 들여보냈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어야 했으니까요. 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장모님. 사위는 민망해하며 문을 닫으려 했지만 깁스한 다리 때문에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엄마 조심해. 제가 황급히 달려가 사위를 부축했습니다. 그 순간 욕실의 밝은 조명 아래 물에 젖어 몸에 찰싹 달라붙은 사위의 회색 트레이닝 바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만 숨 쉬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저게 정말 사람의 것이란 말인가? 딸이 왜 흉기 괴물이라고 소리쳤는지 단번에 이해가 갔습니다. 물에 젖어 투명해진 얇은 천 위로 허벅지 사이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굵기는 제 손목만 해보였고 길이는 허벅지 중간까지 내려와 있는 듯 했습니다. 아직 화가 나지 않은 상태인데도 그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평생 저에게 만족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작고 왜소했죠. 저는 남자는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위의 저것은 마치 다른 종족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모님? 사위가 당황하며 수건으로 앞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잔상, 그 압도적인 형상은 제 망막에 아니 제 뇌리에 불도장처럼 찍혀버렸으니까요. 저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황급히 욕실을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고장난 기계처럼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욕실에서 봤던 그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빗소리는 거세지고 천둥이 칠 때마다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욕망이 꿈틀거리며 깨어났습니다. 수진이는 저걸 보고 도망쳤다고? 바보 같은 계집애. 저런 보물을 두고. 딸에 대한 걱정보다는 질투와 아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탐욕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과부 생활 아니 결혼 생활 30년 포함해 40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꽉 차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자의 몸은 늙어가는데 가슴속 불꽃은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거세게 타오르기만 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목이 마르다는 핑계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사위가 자고 있는 건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위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가 볼까? 그냥 이불이 잘 덮여 있나 확인만 하는 거야. 스스로에게 거짓 변명을 하며 문을 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위는 대자로 뻗어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반바지 차림으로 누워있는 사위. 저는 숨을 죽이고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달빛이 사위의 하반신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지 위로 텐트처럼 솟아오른 묵직한 형체. 잠결이라 그런지 더욱 커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닿을 듯 말 듯 그 위를 허공에서 더듬었습니다. 저 뜨거운 열기, 저 단단함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상상만으로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사위에게 더욱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아니 사육하듯 먹였습니다. 장어, 굴, 부추. 남자에게 좋다는 음식은 다 해다 바쳤습니다. 사위는 그저 장모님의 사랑이라 생각하고 넙죽넙죽 받아 먹었죠. 장모님 요즘 너무 힘이 넘쳐서 큰일입니다. 밤에 잠도 안 오고요.
사위가 밥을 먹으며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제 귀에는 음란한 신호로 들렸습니다. 힘이 넘치면 써야지. 남자가 그걸 묵히면 병나. 제가 뼈 있는 농담을 던지자 사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며칠 뒤 사위가 욕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깁스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씻으려니 등 닦기가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해줄게. 가만히 있어봐. 사위는 팬티 바람으로 욕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샤워 타월에 거품을 묻혀 사위의 넓은 등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단단한 근육, 매끄러운 피부. 제 손길은 점차 등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복근으로 내려갔습니다. 장모님, 거기는 제가. 사위가 당황하며 제 손목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손을 뿌리쳤습니다. 가만히 있어. 환자가 뭘 혼자 한다고 그래. 구석구석 닦아야 개운하지. 제 손은 복근을 지나 배꼽 아래 치골 근처까지 내려갔습니다. 얇은 속옷 한 장 너머로 빳빳하게 굳어가는 사위의 중심이 제 손등을 스쳤습니다. 사위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김서방, 자네 많이 외로웠지? 수진이가 1년이나 굶겼다며. 제가 젖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젖은 손으로 사위의 허벅지 안쪽을 깊숙이 쓸어 올렸습니다. 사위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아내에게 거절당하며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던 이 남자는 지금 자신을 남자로 봐주는 여자의 손길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게 장모일지라도 말입니다. 사위가 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 태풍이 북상했습니다. 창문이 깨질 듯이 흔들리고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갑자기 펑 소리와 함께 아파트 전체가 정전이 되었습니다. 암흑천지. 사위가 있는 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안 다치셨어요? 사위가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짐짓 무서운 척을 했습니다. 김서방, 나 너무 무서워. 이리 와서 좀 앉아봐. 사위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사위의 건장한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위의 팔뚝을 잡았습니다. 김서방, 수진이는 널 괴물이라 했지만 내 눈엔 아니야. 내 눈엔 넌 내가 평생 기다려온 진짜 남자야. 장모님, 그게 무슨... 사위가 놀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사위의 손을 끌어당겨 제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얇은 실크 잠옷 아래로. 제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이 느껴졌을 겁니다. 나 10년 동안 혼자였어. 내 몸은 아직 이렇게 뜨거운데 밤마다 차가운 이불만 끌어안고 살았어. 자네도 외롭잖아. 수진이가 안 받아준다며. 내가 받아줄게. 사위는 손을 빼려 했지만 저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래, 가족이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엔 그냥 남자와 여자야. 자네 그거 그냥 썩힐 거야? 내가 확인해 줄게. 그게 흉기인지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보물인지. 제 도발적인 말에 사위의 이성이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더니 저를 소파 위로 밀어뜨렸습니다. 장모님, 후회 안 하십니까? 후회는 안 해보고 죽는 게 후회지. 어서 보여줘. 자네의 그 힘을. 그날 밤 태풍이 몰아치는 거실에서 63세 장모와 42세 사위는 짐승처럼 엉겨붙었습니다. 사위의 그것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팠습니다.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곧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쾌락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깊이, 묵직함, 그리고 파워. 저는 사위의 등을 핥히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10년의 한이, 60년의 목마름이 그날 밤 그 소파 위에서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점잖은 장모와 사위였지만 밤만 되면 서로를 탐닉하는 짐승이 되었습니다. 사위는 제 방으로 건너와 밤새도록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니, 사랑해 주었습니다. 영숙 씨. 장모님 말고 영숙 씨라고 불러도 돼요? 절정의 순간 사위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배덕감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새로운 체위를 시도했고 저는 회춘이라도 한 듯 피부에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어머 요즘 얼굴 폈네? 좋은 일 있어? 라며 물었지만 저는 그저 웃음만 지를 뿐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2주 뒤 딸 수진이가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나 왔어. 김서방 다리는 좀 어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거실 소파에서 엉겨붙어 있던 우리는 혼비백 사나여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옷은 입고 있었지만 흐트러진 머리와 붉게 상기된 얼굴 그리고 땀 냄새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묘한 눈빛으로 우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뭐야? 분위기가 왜 이래? 둘이 싸웠어? 아니야. 날이 더워서. 에어컨이 고장 났나 봐. 제가 황급히 둘러댔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푹 숙이고 제 눈을 피했습니다. 딸은 의심스러운 듯 집안을 둘러보다가 안방 침대를 보았습니다. 헝클어진 이불, 베개에 묻은 낯선 머리카락. 여자의 직감은 무서웠습니다. 딸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딸은 집에 가지 않고 자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살얼음판 같은 저녁 식사가 끝나고 딸이 사위를 불렀습니다. 여보, 잠깐 얘기 좀 해. 방 안에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가슴을 졸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당신 엄마랑 무슨 짓 했어? 솔직히 말해. 내 눈 못 속여. 딸의 날카로운 추궁에 사위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쳤어? 엄마는 60이 넘은 노인네야. 그리고 당신 장모라고. 더러워, 진짜 토할 것 같아. 그때였습니다. 묵묵부답이던 사위가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김서방? 사위는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 뒤따라 나온 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래, 나 장모님 사랑한다. 그게 뭐 어때서? 뭐라고? 딸은 입을 떡 벌리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놀라서 사위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넌 나를 1년 넘게 괴물 취급했어. 벌레 보듯 했잖아. 하지만 장모님은 달랐어. 나를 남자로 봐줬고 내 아픔을 위로해줬어. 나 너랑 못 살아. 이혼해. 나 장모님, 아니 영숙 씨랑 살 거야. 이것이 제가 꿈꾸던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지옥의 시작일까요? 딸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남편이랑. 미쳤어? 노망 났어? 딸이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위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60년 동안 착한 딸, 착한 아내, 착한 엄마로만 살아왔던 박영숙은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욕망에 솔직한 한 여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여자야. 10년을 죽은 듯이 살았어. 이 사람 만나고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욕해도 좋아. 연을 끊자고 해도 좋아. 하지만 난 이 사람 못 놓아. 내가 버린 남자, 내가 죽은 거야. 그러니 억울해하지 마.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딸은 울부짖으며 집을 나갔고 평생 얼굴 안 보겠다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우리 둘.
사위, 아니 이제 제 남자인 민준 씨가 아래레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영숙 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딸이랑. 아니에요. 언젠가 터질 일이었어요. 후회 안 해요. 절대요. 40평생 처음으로 저를 온전히 받아준 여자는 영숙 씨뿐입니다. 우리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서울에 있으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딜 수 없을 테니까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지방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가진 재산은 정리해서 작은 펜션을 하나 하기로 했죠. 차에 짐을 싣고 서울을 떠나는 길, 100미러로 멀어지는 아파트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쟤라면 지옥 불에 떨어져도 좋다고. 하지만 지금 제 옆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저 든든한 어깨, 그리고 오늘 밤 또다시 나를 뜨겁게 안아줄 저 남자가 있는 한, 저는 천국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요. 지금 우리는 남해의 작은 마을에서 펜션을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재혼 부부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딸이 사무치게 그리울 때도 있지만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딸을 위한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하니까요. 밤이 되면 파도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사랑을 나눕니다. 63세의 나이에도 매일 밤이 첫날 밤 같습니다. 그는 여전히 뜨겁고 거대하고 저를 사랑해 줍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황혼을 불태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자의 인생은 진짜 남자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더 많은 막장 사연을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